총선 앞두고 가장 핫한 인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인물 아닐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선 제1검, 엘리트 검사가 정치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현미경 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이 사람만 뜨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어떻게든 이번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나올 것 같고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래서 일단 어떤 인물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부 기자만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워낙 익히 명성을 잘 알고 있던데, 저는 정치부를 조례해서 과연 한동훈 장관은 어떤 인생을 걸어왔나 쫙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공부한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1973년생입니다. 4월 9일생. 이제 만 나이로 하면 50세가 되는 거죠. 네. 젊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춘천에 살았다고 하죠. 본인이 얼마 전에 밝혔어요. 여기가 이제 부모님 고향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청주로 이사를 가서 어릴 적에 살았다고 합니다. 청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운호초등학교에서 이제 지냈다고 나오는데, 청주로 간 이유는 아버지가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요. 외국계 회사인데 그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를 하면서, 그게 이제 청주로 가면서 이제 청주에서 지내다가 이제 서울로 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있다가. 그래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갑니다. 잠원동의 신동초등학교를 나오고 그 옆에 잠원동에 있는 경원중학교, 그리고 넘어가서 강남 압구정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서울법대를.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죠. 소년급제죠. 그러니까 똑똑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현대고 시절에 동창인이 요즘 이제 이정재 씨, 배우 이정재 씨와 밥 한 번 먹었다가 또 시끌벅적해졌잖아요. 그죠? 누가 돈을 냈네 안 냈네? 한 장관이 이제 개인 카드로 긁었다고 하는 부인, 요즘 부인이 또 화제입니다. 그죠? 자, 한 장관하고요, 부인은요, 겹치는 게 많아요. 일단 두 사람 모두 현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현대고 둘 다 전교 1등이었다고 하죠. 전교 1등이 가능한 이유는 나이는 다르니까요. 네. 진은정 씨가 서울법대 93학번, 한동훈 장관이 서울법대 92학번. 나이는 한동훈 장관이 더 많습니다. 자, 둘 다 현대고 서울법대, 그리고 캠퍼스 커플이었다는 거죠. 서울법대. 두 사람 모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죠.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두 사람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은정 씨는 김앤장 변호사,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지내고, 한동훈 장관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가고 있는 거죠. 엘리트 부부죠. 그죠? 얼마 전에 진은정 씨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한동훈 장관에게 처가 리스크가 좀 있다. 이 진은정 씨의 장인 아버지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장인 어른은 진형구 전 대전 고검장입니다.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가신 거죠. 그런데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998년에 기자들과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 왜냐하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도를 했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이 말을 했다가 크게 당시에 논란이 됐고 결국 이제 옷을 벗었고요. 처남, 그러니까 진은정 씨와 남매지간인 처남도 검사였는데, 이 검사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옷을 벗고 대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처가 리스크 논란도 있는데, 자,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검사 시절 얘기 좀 해볼까요? 자, 한동훈 검사 별명이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검찰 검자고요. 또 한가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다. 칼검이다. 칼을 잘 써서 칼검이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는 얘기도 누가 하던데요. 어쨌건 조선에서 제일 수사를 잘한다, 이런 평을 드렸다는 거죠. 1996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동기예요. 같은 반 같은 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아주 친한
사이라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98년에요.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강릉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의 법무관으로 갑니다. 하버컷이 합격하고 법무관, 이제 군대 간 거예요, 결국은. 군대 가면 이게 논다는데 어쨌든 뭐 본인은 인지에서 중령을 또 수뢰죄로 구속을 시킵니다. 군 법무관 시절에요.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2001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초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시작을 하려면 상당히 그러니까 시험,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아야만 가능하다고 하죠. 어쨌든 탑 성적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형사9부에서 일하는데 형사9부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예전에 이 금융조세조사부, 그러니까 경제사범들 조사하는 특수부예요. 뭘 하느냐? 여기서 뭘 했냐? 여기서 뭘 했냐? SK그룹.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잡범들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수사하는 건데 SK그룹의 분식회계 조사에서 당시에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사실 흔히들 이제 이런 검사들 재계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많이 구속을 시킵니다. 2003년에 어디로 가냐면요. 대검 중수부로 갑니다. 중앙수사부. 지금 폐지됐죠. 사실은 특수부잖아요. 이게 특수통. 이게 뭐 검찰로 따지면 공안 사범이 있고 특수가 있는데 특수가 이제 이런 부정부패 사범들 수사하는 곳인데 거기에 예전에는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중수부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죠? 안대희 대법관. 네. 안대희 대법관이 당시에 중앙수사부장이었고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이인규, 노무현 당시에 수사했었던 지금 이제 논두렁 시계로 유명한 그 이인규. 거기가 이제 팀장이고 그 밑에 이인규 팀장 밑에 바로 한동훈 장관이 막내 검사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이 대선자금 수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SK 뭐 이렇게 회계 조사하고 하면서 당시에 차떼기 기억나십니까?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노무현 대통령도 조금 뭐 어느 정도 액수는 작았지만 논란이 됐었던 그 차떼기 사건의 수사를 막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윤석열 검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에 뭐 잘 나갔었죠.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를 구속시키는 그 수사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센 곳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2006년 다시 대검 중수부로 돌아옵니다. 검찰 연구관으로요. 이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하는데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자마자 거의 대검 중수부 갔잖아요. 이제 계속 대검 중수부에서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여튼 뭔가 수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한동훈 장관과 같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시키죠. 그러니까 엄청 큰 사건들을 도맡아 한 겁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하잖아요. 그죠? 수사 끝나고 밤에 가서 술 먹으면 술 먹어도 괜찮냐 그러면 한동훈 장관 열심히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 장관 믿고 또 열심히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던데. 이건 소문이니까요. 어쨌건. 자, 2007년에 부산으로 내려가거든요. 부산에 가서도 뭐 놀진 않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전군표 국세청장을 구속시킵니다. 요때 아마 론스타 사건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네. 자, 2009년에는요, 청와대도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예요. 2009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인사검증도 사실은 청와대 때 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법무부로 갑니다. 법무부의 꽃이 또 법무부 검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핵심 보직 중에 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엘리트 코스인데 거기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수부, 청와대, 법무부 검찰국 엘리트 코스만 밟은 거예요. 계속 초고속으로 가는 겁니다.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장,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수단 2팀장. 네,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정치랑 별로 엮일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검사 일을 열심히 수사 잘하는 거예요. 수사 잘하는 초고속 엘리트 승진 코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있었던 유명한 검사 출신에게 물어봤더니 선배들은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선배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뭐 물론 좋은 의미로는 청탁이 안 통하는 건데
하여튼 수사에 있어서는 너무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했던, 좋게 말하면 정의감이 넘치지만 또 위에서 하기에는 좀 그래도 좀 융통성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선배 검사도 있었다, 이런 말도 전하더라고요. 자, 근데 점점 정치와도 좀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바로 그 사건. 한동훈 장관이 뭔가 정치적인 것과 엮이기 시작한 사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한동훈 장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생활 잘 하다가 특검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이때 누구와 같이 파견이 됐죠? 박영수 특검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파견이 됐죠. 이때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 부장 출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없어졌지만 잘 나가는 검사를 다 끌어모은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끌려간 거고, 여기 보면요. 여기 점점점 보이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뭐 좌동훈, 우복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 끌려갔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분이 또 재계 저승사자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도 나쁘게 표현해서 제가 끌려갔자면 어쨌든 일 잘해서 차출이 된 거죠. 여기서 이재영 삼성 부회장 또 구속을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눈에 들죠. 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농단 이 특검의 힘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누가 잘 나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가죠. 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쓰겠어요? 한동훈 장관을 쓰죠.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게 뭐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자,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장 구속. 한동훈 장관이 3차장 때 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되죠?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죠? 이 참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인데. 되자마자 또 누굴 쓰겠어요? 2019년 한동훈 장관은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하는데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검사장급이에요. 검사장급.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장으로 검찰 역사상 최연소 46살에 검사장 승진을 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왜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이 잘 나가는, 특수통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의 대검 중수부장급인 이 자리에 불과 있었던 기간은 5개월. 그리고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추락하게 된, 그걸 촉발시킨 인물 바로 조국 장관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추락을 하지요. 자, 민정수석을 하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을 때 당시 검찰총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하죠. 당시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 사모펀드 사건이 이미 터진 상황이었거든요. 위험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아까 뭐였어요? 검찰총장 되고 한동훈 장관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한동훈 장관 눈치 없이 수사를 하죠. 그것도 아주 세게 조국 가족 비리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부인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압수수색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조국 장관도 그렇고 부인 가족 모두가 너무 부인을 하니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더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쨌건 뭐 권력한테 이제 덤빈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좌천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5개월밖에 못했다 그랬죠. 네. 2012년 1월에 부산 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되고요. 4번 자리로 옮기는데요. 검사들 사이에서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갔다가 용인에 있다가 또 진천으로 발령이 납니다. 4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좌천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기억나시죠? 저 정진웅 차장검사가 당시 한동훈 장관 찾아가서 막 휴대폰 뽑가면서 몸싸움 벌어지고 이렇게 본인 병원에 누워 있었던 그 독직 폭행 사건. 그게 이때 이제 용인에서 있을 때 내려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권력층에 덤벼서 조국 장관 수사하다가 막 좌천되고 하면서 팬클럽도 생깁니다.
그죠? 위드훈이라는 함께 하겠다는 위드훈이 팬클럽도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자, 물론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또 역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조선 제일 건 맞습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시절에 워낙 막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공통점 다 한동훈 장관이 구속시킨. 자, 붙여볼까요? 참. 이 보면요, 보수 정권 대통령이고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데, 그래서 지금도 보수 진영에서 좀 반감을 가진 인물도 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근데 한동훈 장관은 나 검사 시절에 강한 사람과 또 부패와 싸워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한동훈 장관의 이 검사 시절을 정리하면서 이게 가장 눈길을 끄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천되어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검사 시절에 좌천되어 있을 때.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절 쓰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환호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했을 때나 조국 장관 수사했을 때나 똑같이 할 일을 한 거고 변한 건 없습니다. 윤 총장이나 저나, 윤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냐 물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죠. 측근이냐 물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란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다짐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주위에 좋은 수사관들, 실무관들, 검사들이 있었고 윤 총장도 그런 분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어쨌든 가장 잘 그의 인생, 이 검찰 인생 그리고 좌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정치인 한동훈까지 이 검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는 동행과 뉴스터디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